여러분들의 커피 실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커피 추출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커피 추출 맛있게 정말 잘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잘하는 사람도 많이 쫓아다녀 보면서 그렇게 커피를 공부한 지가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고, 주변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만나봤고, 그러면서 커피를 배워봤는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배워보셨을 거예요. 추출수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과다 추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과다 추출은 과하게 추출돼서 좀 떫고 쓰고 자극적이고 텁텁하고 이런 맛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평균 92도에서 93도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100도로도 추출해 봤거든요. 끓는 물 팔팔 끓여가지고 부글부글 하는 거 떠가지고 추출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써봤는데 팔팔 끓는 물로 추출을 해도 쓰지 않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로 봤을 때는 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아주 부드럽게 추출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과다 추출이 된다. 이 대부분 그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4분을 넘기면 안 된다. 3분 30초 안에 내리십시오. 막 이런 것들을 가이드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추출 시간을 10분으로 늘려가지고 추출을 해봐도 과다 추출이 안 되는 케이스들을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배움의 이런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시간이 길어지면 과다 추출이라는 주입식 교육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온도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 분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까? 욕 많이 먹을 건데. 그렇죠? 물론 아마 제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지만 공감 못하는 분이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커피를 자칭 잘하시는 분 말고 자타공인 커피를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 말을 100% 공감을 하실 거고,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아마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16년 동안 커피 하면서 메이저급 바리스타들도 많이 만나고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일반인들은 당연히 수도 없이 많이 만났죠. 저희 구독자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커피를 정말 깊이 있게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 온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시간 대비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 분자 입자가 좀 더 열일을 한다.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물 분자는 느릿느릿하게 일을 한다. 커피 추출은요, 물과 커피 가루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 분자가 커피 파우더 안에 있는 성분들을 녹여내는 것, 끌어내는 것, 밀어내는 것,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커피 파우더 안에 있는 고형분들을 물이 추출해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의 온도가 추출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냥 과다 추출이야 이렇게 배우지 마시고,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92도씨의 물로 X라는 분쇄도로 X라는 시간 동안 X라는 물의 양을 부어가지고 추출을 했는데 테이스팅을 했더니 조금 연한 것 같다, 자극적인 성분도 별로 없고 바디감도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나머지 레시피 그대로 두고 물의 온도만 높이기만 하면은 더 많은 성분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추출 범위 내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95도 넘어가면 과다 추출이야 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소 추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물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정상 범위 추출까지 추출 수율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할 때 딱 커피를 마셨는데 쓴 성분도 많이 나오고 바디감도 넘친다 이러면은 성분 자체를 조금 덜 추출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물의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물 분자 되는 속도를 늦추기만 해도 그냥 해결이 됩니다. 원두의 양을 바꾸거나 분쇄도를 바꾸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가볍게 추출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 온도는 이제 뭐라고요? 높으면 그냥 과다 추출이 아니라 높아지면 분자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분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분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쇄도가 너무 가늘어지면 과다 추출이 된다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쇄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쇄 분포도부터 좀 이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심화 과정 들어가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될 생각은 뭐냐면 분쇄도가 너무 가늘어지면 과다 추출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갈아엎고 이것도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분쇄도가 가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과 커피가 만나서 추출이 일어나는데, 물과 커피가 만날 때에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성분을 물이 커피 속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분쇄도가 굵어지게 되면 같은 시간 대비 적은 성분을 끌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 온도 같은 경우는 진짜 물 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을 하느냐로 그냥 이해하면 간단하지만, 분쇄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접촉 면적이 늘어나니까 성물이 더 많이 나오고, 분쇄도가 굵어지면 접촉 면적이 줄어드니까 성물이 적게 나온다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또 추가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오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분쇄도가 가늘어졌을 때에 채널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침지 비율이 높으냐 투과 비율이 높으냐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이것도 이야기가 좀 기니까 이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채널링을 유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케이스냐면, 자갈바닥에다가 물을 뿌리면 물이 쑥쑥 잘 내려가겠죠. 하지만 모래바닥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살짝 표면에 고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고운 흙바닥에다가 물을 붓게 되면은 물이 잘 안 빠지고 고이는 현상이 생기겠죠. 반대로 고운 흙이랑 모래가 좀 섞여 있는데 이쪽에 고운 흙이 좀 뭉쳐 있으면 이쪽으로 물이 잘 못 흘러가겠죠. 분쇄도에 따라서는 이처럼 골고루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채널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고운 흙에 해당되는 것이 미분에 해당되고요. 이제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미분의 양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쇄도가 일정 수준 이상 가늘어지게 되면은 미분의 양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미분이 쏠림으로 인해서 채널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추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침지 방식을 이용할 때는 분쇄도가 가늘어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침지를 했을 때 물을 그냥 단순히 붓는 것만으로는 골고루 적셔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 진 상태로 가만, 미숫가루 물에 태워 먹을 때 그렇잖아요. 미숫가루 덩어리 가만히 놔두면 안 녹잖아요. 이런 현상이 추출할 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지를 할 때는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을 스푼 같은 걸 건드려서 터트려 주기만 하면은 채널링이 생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분쇄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가늘면 진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추출 시간은 결국에는 물과 커피 파우더가 만나서 추출이 이루어지는데, 물과 커피 파우더가 만나는 접촉 시간을 의미하겠죠. 물과 커피 파우더가 만나자마자 헤어질 것인가, 천천히 만나서 오래 만남을 유지하다가 천천히 헤어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추출 성분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 과다 추출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클레버 같은 추출 도구, 침지식 도구 같은 경우는 4분을 넘기면 안 된다, 요즘에는 이제 3분 30초를 넘기면 안 된다, 3분을 넘기면 안 된다, 계속 리미트를 걸고 있어요. 근데 이 리미트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리미트는 더 짧아질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물론 해당되는 레시피 안에서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과다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레시피에만 해당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과다 추출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레시피를 배울 때 3분 30초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 레시피 틀 안에서 3분 30초가 리미트인 것이지, 추출을 할 때 3분 30초가 넘으면 무조건 과다 추출이 된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일례로 제가 또 카페오레 레시피 같은 거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일부러 5분에서 10분씩 침지를 하고도 과다 추출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과다 추출이 안 되게, 접촉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과다 추출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제가 이때까지 커피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원리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서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것, 확대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원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커피라고 하는 게 하나만 바꾸면 결과물이 탁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바꾸면 또 다른 게 영향을 같이 끼쳐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 볼 테니까 커피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아브라함 커피를 많이 봐주십시오. 지금껏 올라온 영상을 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맛을 못 내는 걸까? 아니, 낼 수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라면. 아브라함 커피. 커피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